김규리의 퐁당퐁당. 김규리의 퐁당퐁당. 이른 아침, 이제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한 번씩 이 말을 중얼거리게 됩니다. 아, 너무 더 자고 싶다. 하기 싫은 걸 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도 참 괴롭죠. 그래서 그런지 할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가끔은 투정처럼 더 자고 싶다, 쉬고 싶다 말이라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옆에서 나도 이렇게 맞장구만 쳐줘도 좀 위안이 되죠. 지금 뭐가 제일 하고 싶으신가요?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입니다. 금요일 김규리의 퐁당퐁당, 오늘 첫 곡은요, 영화 그리스에서 올리비아 뉴튼 존과 존 트라볼타가 함께 부른 썸머 나잇이었습니다. 왜 가끔 사람들이랑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되게 진지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너 지금 당장 숫자 복권에 당첨되면 뭐부터 할 거야? 나는 글쎄, 일단 집부터 사고 회사에 멋지게 사표를 내고 여행을 좀 다녀볼까? 아니야. 그러면 너무 티가 안 나겠지? 그럼 회사는 휴가를 내고 차도 멋진 거 한 대를 사고 싶은데 부모님한테도 좀 드려야겠지? 모르겠다. 어떡하지? 왜 이러는 걸까요? 근데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쓸데없는 상상이라도 하는 동안 즐겁고 신나면 뭐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꼭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 당장 할 수 있는 것만 말하고 산다면 재미없잖아요. 자,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지금 뭘 하면 가장 즐겁고 행복할 것 같으세요? 비록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상상이라도 하면서 즐겁게 하루를 시작해보자고요. 듣고 싶은 노래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연과 신청곡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정답 볼일이야. 정답 볼일이야 님께서 닉네임이에요. 정답 볼일이야 님께서 퐁당퐁당 출첵이요. 더 자고 싶다는 멘트가 진짜로 와닿는 건 왜일까요? 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5분만 10분만. 저 사실 오늘 원래 5시 반에부터 알람을 맞춰놓거든요. 거의 한 10개를 맞춰놔요. 근데 마지막 알람이 사실은 매니저인데,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봐 이렇게 아주 발랄하게 말을 하고선 멀쩡하게 전화를 끊고 그대로 다시 자서 잠깐 그냥 또 마지막 알람이 울릴 때 마침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끄면서 시간을 보니까 7시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어이구 큰일 났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5분 10분 하다가 오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아침에 일어난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옛날에는 알람 하나만 맞춰도 벌떡 일어났는데 이제는 저하고 타협이 잘 안 됩니다. 우수티님께서 출근 중인데 퇴근하고 싶어요. 네, 마음은 벌써 퇴근을 하고 있다는 거. 네,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너가 좋아 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누워서 퐁당퐁당 듣고 싶어요. 근데 일어나야 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의 너가 좋아 님도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책꽂이 님께서 제일 하고 싶은 거 일주일 휴가? 일주일 휴가 생기면 뭐 하실 거예요? 난 뭐 하지? 일주일 휴가 생기면?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계속 잠만 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그리고 막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막 잠 안 자고 막. 정옥이 님께서 맞벌이하는 딸을 위해 황혼 육아 중이에요. 두 아이와 더운 오늘 한바탕 전쟁을 해야겠죠? 문득 저도 자유롭게 여행 떠나고 싶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행. 각자의 여행은 스타일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언니는 무작정 계속 자더라고요. 잠깐 하루 동안 그 어떤 그 호텔에 가서 언니들이랑 같이 시간을 잠깐 보냈는데 저는 그리고 바로 왔는데 언니는 계속 잠만 자고 저는 계속 책만 읽고 또 한 언니는 계속 TV만 보고 뭐 이러더라고요. 7778님께서 여긴 식당 주방인데요. 너무 더워요. 맑은 계곡으로 떠나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맑은 계곡으로 가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발을 그, 그 흐르는 물에 딱 담그면 정말 머리가 깨질 듯한 차가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는 그 온몸이 시원해지는 그 느낌? 네, 그 졸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만 들어도 상쾌해지고 시원해지고 환기가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앞거는 그거죠. 옆에다가 수박을 탁 거기다가 떠내려가지 않게 돌로 괴어놨다가 차가워졌을 때 딱 깨가지고 먹었을 때 얼마나 달달해요. 그립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상을 해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김규리의 퐁당퐁당 퐁당 빠져서 건너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0951,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TBS 앱과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5106님의 신청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노래로나마 이곳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네,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함께 들었습니다. 5106님이 굿모닝, 저는 두 아들의 아빠입니다. 매일 아침 두 아들 등원시키고 9시에 딱 자동차 라디오를 켜고 출근을 합니다. 등원 전쟁 후 들려오는 귤디님의 과즙 및 팡팡 터지는 목소리 들으며 힐링하네요. 이런 게 행복이지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함께 들었습니다. 0806님께서 와, 문자 보내려고 검색해 봤어요. 규리 언니가 언니였구나. 언니인가요? 동생 잘 왔네. 자주 보자. 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반가워요. 네. 두두님께서 유공 들으며 일어나 도서관까지 가서 귤디의 팔팔한 목소리 들으며 공부합니다. 엄청 힘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요, 여러분의 사연 받고 정말 힘이 막 납니다. 두두님 감사합니다. 호두왕님께서 머리 아파. 어제 소주 많이 마셨어요. 오늘이 토요일인 줄 정신줄 겨우 잡고 출근했지만 지각했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좋다구요 님께서 귤디 아침에 눈 뜨고 오늘이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헷갈려서 핸드폰 보고 바로 좌절했네요. 육아로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비몽사몽입니다. 잠이 정말 고파요.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육아하시다 보면은 자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자야 될 시간에 못 자고 깨기도 하고, 네. 아기와 함께 그러다가 지쳐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쪽준님께서 출첵! 등산 시작한 지 5분 지났는데
내려가고 싶어요. 라고 이쪽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쪽준님, 그런 자신을 계속 설득을 하세요. 계속 나 자신한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내야 돼. 여기까지 왔잖아. 가자, 올라가자. 정상은 보고 가야지. 계속 그러다 보면은 딱 정상에 서게 되는데요. 그 정상에 서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그만큼 힘들었던 만큼, 고생했던 만큼 아마 그만큼의 성취감도 클 거라고 장담합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 수많은 이유들이 많잖아요. 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여기서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수만 가지의 이유들을 뚫고 네, 정상에 섰을 때, 마침내 해냈을 때 그만큼 힘들었던 만큼 성취감도 크다는 거. 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나 자신을 괴롭히는 혹은 막아내는 수많은 이유들을 잘 설득을 해보세요. 자, 사연들 받고 있는데요.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MJ 통상 스페셜 빈에서 원두커피 티백 세트를, 선크림의 명가 에클라두에서 선크림을,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업 놀이방 매트를,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생수를, 휘발유 경유 LPG까지 새차처럼 쌩쌩하게 불스 원샷이 엔진 관용품 세트를, 시끄러운 코골이엔 특허 기술이 적용된 코어덴트를, 배우 이다희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가벼워지는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을, 한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신화 코스메틱에서 달팽이 뮤신 아이크림을, 문제는 골반 바디로직에서 골반 교정 타이즈를, 탈모 케어 전문 업체 나요에서 탈모 샴푸, 탈모 토닉과 탈모 브러쉬를, 정직한 세상 정직한 저울 한국 A&D 전자저울에서 디지털 체중계를, 건강한 기운 CJ 한뿌리에서 구중구포 흑삼 세트를 드립니다. 김기래의 퐁당퐁당. 매주 금요일 안 보면 후회할 좋은 영화만 골라서 개봉하는 퐁당극장. 이제 곧 영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에 드는 자리 골라서 앉아주시고요. 자, 오늘도 제 옆에는 좋은 영화 속으로 우리를 안내해줄 영화의 마법사 퐁당퐁당 공식 해리포터 김세현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네. 운동 잘하는 편이세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아, 했습니다는 뭐죠? 과거형이네요. 네. 저 어릴 때 되게 운동 좋아했고요. 네. 그 어릴 때면은 네. 언제죠? 어떤 운동은 심지어 잘하기도 했고요. 저 달리기 잘했어요. 저 그 반대표로 맨날 네. 계주대에 나가고 그랬었어요. 순발력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지구력이 좋으신가요? 모르겠어요. 다리가 길어서. 아니, 여기까지. 고등학교 때는 축구 많이 했고요. 축구. 네, 친구들하고 고등학교를 돌이켜보면 축구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고3 때도 축구만 했어요. 네, 고3 때도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축구했던 것 같은데 같이 축구했던 친구들은 다 대학 떨어지고. 네? 어떻게 시험 전날까지 축구를 했는데. 네. 그때는 그냥 제가 정말 포기했던 과목이 네. 역대급으로 문제가 쉽게 나오는 바람에 시험에 변별력이 떨어져서 제가 아주 큰 혜택을 본 케이스고요. 아, 이런 친구들 있어요. 반에. 시험 잘 봤어 했더니 나 어떡해. 나 어제 축구하느라고 공부 하나도 못했어. 이래놓고선 자기 혼자 1등하고 막. 그런 친구였군요. 1등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1등은 안 했고 네. 시험은 잘 봤고. 근데 그래서 그때는 운동을 정말
운동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운동. 네, 운동을 정말 선수처럼 했다기보다 딴 게 하기 싫어서 그때는 그 운동보다 재밌는 게 없어서 그냥 축구를 했던 거예요. 애들하고 축구하는 것보다 재밌는 일이 없었어요. 좋지 아니한가라는 영화에 박해일 씨 대사가 있어요. 네. 박해일 씨가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네. 거기 황보라 씨가 아마 복도에 나와서 벌 쏘고 있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선생님 박해일 씨가 학생한테 그러거든요. 남들 다 수업 들을 때 혼자 복도에 나와 있는 기분 이상하게 설레지 않니? 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저는 약간 그 기분은 알아요. 애들을 막 학원 가거나 뭐 열심히 공부할 때 그 시간에 나는 그거 안 하고 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짜릿함. 근데 그거는 좋은데 공부가 다 숙지가 되어 있으면 짜릿한데 숙지가 다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부담감이 나중에 한 2-3배로 오지 않나요? 뭐 공부를 잘했다고 그랬지 아까 전에. 아니에요. 예. 그게 항상 뭐 상대적이니까요. 예. 네. 오늘 그렇죠. 왠지 운동과 관련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마구마구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힌트송 준비하셨죠? 이거는 바로 오늘 소개할 영화의 주제곡이고 이 영화의 엔딩 타이틀에 흘렀던 이 영화 엔딩에 흘렀던 곡이기도 해서 아마 노래를 아시는 분은 영화를 연결지을 수 있지 않을까. 페퍼톤스의 청춘이라는 곡인데요. 모르시면 검색하면 페퍼톤스 청춘 영화 이렇게 치면 바로 이 영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의 주제곡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포기하시고 다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날 딱 잡아가지고 정말 어려운 거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힌트송 페퍼톤스의 청춘 함께 듣겠습니다. 할수록 기분 좋은 방송 TBS FM. 박수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 9시 31분 교통정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시계에서 종암분기점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고장차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하월곡 램프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신내동부터 차들이 밀리고 있고요. 그 전에 구리 시계 지나는데도 짧은 구간 정체, 반대 외곽 쪽으로는 묵동부터 신내동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쪽은 수락지하차도에서 녹천교까지, 다시 군자교부터 성수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2588 대리운전 협찬이었습니다. 네, 김세훈 작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힌트송으로 페퍼톤스의 청춘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고 2014년 8월, 2014년 여름 영화 제목은 족구왕. 족구왕. 족구왕이고 한국에서 보기 드문 청춘 영화이면서 스포츠 영화. 스포츠. 한국에서 스포츠 영화가 이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만화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지만 스포츠 이야기로 청춘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많이 있었는데 약간 그때의 느낌도 나는 작품이 족구왕이라는 작품이었어요. 혹시 그 웹툰에서 온 작품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 우문기 감독이 이제 직접 시나리오를 써서 만든 작품이고요. 우문기 감독님. 이게 아까 페퍼톤스의 청춘이라는 곡이 영화에 쓰이게 된 것도 페퍼톤스의 뮤직비디오를 이 영화 전에 우문기 감독이 이제 연출을 했던 인연이 있어서 이제 족구왕이라는 영화를 장편을 만들면서 페퍼톤스에게 이제 주제가를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페퍼톤스의 노래가 쓰이게 된 거고요. 족구왕의 주인공은 홍만섭이라는 남자입니다. 홍만섭. 아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홍만섭. 누가 연기하냐면 안재홍 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안재홍 씨 하면 응팔이라고 그러죠. 응답하라 1988로 맞아요.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그 드라마보다 먼저 찍은 게 족구왕이에요. 아마 자세히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마 응팔의 제작진이 족구왕을 보고 안재홍 씨를 캐스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족구왕이 당시에
뭐 아주 크게 흥행한 건 아니었지만 소소하게 꽤 그 사람들에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라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네. 홍만섭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24살입니다. 대학생인데 네. 이제 막 군대에서 복학한 복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는 순간 너무나 익숙한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봤던 복학생의 딴 거 모르고 걸음걸이. 복학생의 걸음걸이는 뭐죠? 그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기억할 때 대학교 때 보면 복학생들의 뒤태라는 게 있어요. 복학생들의 뒤태는 예, 그게 설명할 수 없는 복학생의 뒤태, 복학생의 걸음걸이, 복학생들만의 입꼬리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그 복학생들이 걸어갈 때 뒷모습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아, 저 사람은 복학생이야라고 알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아주 교묘하게 잘 감추고 살았던 선배들도 예비군 훈련 날만 되면 여지없이 본인들의 그 숨겨왔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제가 대학교 때 봤던 복학생의 뒤태라는 게 이 영화 속의 홍만섭의 뒤태이기도 하고요. 홍만섭이 재밌는 게 보통 그 남학생들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과를 갔어요.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에서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 홍만섭이 마음둘 곳이 있을 리가 없고 이제 군대 잠깐 다녀왔을 뿐인데 학교 분위기도 바뀌고 그러니까 수업 듣는 애들도 싹 바뀌고 뭔가 좀 그렇잖아요. 좀 뭔가 붕 떠 있는 느낌이고. 근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족구거든요. 근데 족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 내에서. 그래서 자기가 이 학교에서 나의 유일한 낙은 족구를 하는 건데 내가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을 다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족구도 못하게 된다는 건 부당하다. 그래서 감히 총장님께 족구장 족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막 건의를 한다던가 이런 행동들을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시작은 사랑이었죠. 안나라고 하는 여학생을 이제 짝사랑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안나라는 여학생에겐 또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하필이면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강민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잘생기고 운동 잘하는 이 남자가 있는 한 자기가 사랑하는 안나라는 여학생 근처엔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둘이 족구 경기를 하게 되는데 평생 족구만 해왔던 홍만섭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강민을 족구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이 그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고 때 아니게 이 학교에서 족구 열풍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내 족구대회가 열리게 되고 그 패배를 당한 자기가 질 줄을 몰랐는데 패배를 당한 강민이 복수를 다짐하며 열심히 족구 훈련에 매진하고 축구 선수가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이 홍만섭이 안나라는 여학생을 사이에 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운명을 건 족구 한 판을 하는 이야기가 바로 족구왕이라는 영화의 줄거리 되겠습니다. 안나의 취향은 빠져 있네요. 그러면 그냥 뭐 제가 짐작하는 운동 잘하는 그냥 그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영화를 보면 스포가 될까 말씀 못 드리지만 후반부에 가면 약간 좀 짠하기도 하고 약간 그러한 좀 그 장면들이 존재하고 안나라는 여학생의 선택도 충분히 존중할 만하면서도 묘한 여운을 남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뒤에 준비되어 있고요. 함께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되게 재밌는 캐릭터가 많아요. 그중에 아마 박호산 배우가 이때 출연 당시 나이가 41살인가 그런데 대학생으로 파격 캐스팅되어서 일종의 그 약간 왠지 대학교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평생을 살아온 것 같은 선배들 가끔 학교 다닐 때 보면 있잖아요. 그런 선배 중에 한 명으로 나와서 하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만섭이라는 학생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박호산 배우가 연기하는 선배의 조언은 늘 한 가지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해. 그러니까 모든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형, 제가 요즘 사랑을 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해. 제가 요즘 뭐가 잘 안 돼. 공무원 시험 준비해.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는 답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선배가 한 명 있는 식으로 굉장히 주변 캐릭터도 재밌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재밌다. 그래서 이 족구왕은 그냥 처음에는 그저 그런 코미디 영화처럼 보이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 영화는 희한한 방식으로 청춘을 그리워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내린 그러니까 청춘의 정의를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어떻게 내렸냐면 혼자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청춘이라는 건 흐르는 땀을 거추장스러워하지 않는 나이인 것 같다.
제가 아까 운동을 좋아했었다라고 과거로 말한 이유는 네. 어느 순간부터 땀 흐르는 거를 귀찮아하거나 네. 땀 흐르는 걸 이렇게 좀 버거워하는 나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네. 축구를 좋아했던 건 뭐 땀이 흐르건 네. 뭐 그냥 운동장 바닥에 뒹굴건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나이여서 그거 자체가 즐거웠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막 농구하고 싶은데 농구하고 나면 땀나고 그 옷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또 일하러 가야 되는데 네네. 회사 가면 냄새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되면 현실적인 게 덮쳐오니까. 그래서 저는 네. 청춘이란 나이는 네. 여름에 운동을 해도 흐르는 땀을 거추장스러워하지 않는 나이까지가 청춘이 아닐까. 지금 머리에서 이게 땀이 싹 이렇게 배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거를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춘.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홍만섭이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다시 생각해 보면 네. 원래는 대학교 때 군대 갔다 온 24살 복학생에게는 네. 이제 흐르는 땀을 거추장스러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땀 흘려 놀 때가 아니라 이제는 네. 미래를 위해 혹은 직업을 위해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때 여전히 땀 흘리는 걸 거추장스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족구를 하는 약간 독보적인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청춘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외모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나이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는 주인공인데 역설적으로 가장 청춘에 가까운 인물이 바로 홍만섭이라는 사실을 영화를 보고 나면 깨닫게 돼요. 네. 족구하고 싶어지고. 네. 족구도 나름 잘했었는데 대학교 때. 족구. 남자들은 왜 족구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재밌나? 굳이 족구에 집착을 한다기보다는 그때 그냥 할 수 있는 게 족구밖에 없어서 족구를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저희 그 산악회가 있는데요. 설레발이라고. 네. 저희는 끝나면 항상 족구를 하는데 여자들은 네. 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만 해요. 거기 피구를 해야죠. 그 그럴 주도를 때는. 하시는 분이 이문세 선배님이신데요. 정말 밥 먹는데도 족구장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족구장이 있고 그 옆에서는 뭔가 백숙 같은 거 하고 막 그런 곳을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항상 족구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네. 먹은 다음 혹은 네. 족구를 한 다음 음식을 먹는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족구 뭐가 그렇게 재밌길래 저렇게 족구를 하시지? 조심스럽게 피구를 해보자는 제안을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냥 조용히 그 시간에 조용히 저만의 시간을 즐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네. 그래서 그냥 하기 편해서 하는 운동이긴 하죠.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족구왕 햇살 아래 탁 비치는 그런 푸르름이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름은 청춘의 계절이죠. 청춘. 네. 여름은 청춘의 계절이다. 여름을 좋아하면 청춘이죠. 네. 저는 아직 청춘인가 봐요. 그럼 평생 청춘이실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 싶네요. 저는 언제부터 여름을 싫어했는지 슬퍼지네요. 네. 땀을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땀은 값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영화 족구왕 만나봤는데요. 네. 자, 그래서 골라온 두 번째 음악은 어떤 곡인가요? 이 영화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곡이지만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를 이 영화로 정리해보고 싶어서 그런 작품이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펀의 We Are Young. We Are Young. 네, 그냥 이건 뭐 그쵸? 뭐 노래 제목이 다죠. 네, 그죠. 그래서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정말 기분이 젊어질 것 같은. 네. 위아 영이라고 현재형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무척 부럽네요. 네. 저는 이제 다 과거형이라서. 젊으세요. I was young 이렇게 돼서 약간 과거형으로 가지 마세요. 일로 얼른 앉아 계세요. 씁쓸해집니다. 네. 이 곡 들려드리면서 김세훈 작가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작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 펀의 We Are Young 함께 들었습니다. We were young 하면 안 돼요. We are young. 현재형으로 오세요. 우리는 젊습니다. 김세현 작가님은 가셨고요. 오늘은 영화 족구왕 만나봤는데요. 네, 2170님께서 저도 그렇게 좋아하던 여름을 좋아하지 않게 됐어요. 너무 공감되는 오늘의 퐁당퐁당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힌트송 들려드렸더니 3916님께서 정답! 족구왕! 저는 족발왕. 족발왕. 아이 참 맛있죠 족발.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종협
님인데요. 족발 가공 공장에서 뜨거운 열기와 함께 삼복더위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김규리 씨의 목소리 들으며 활기를 찾습니다. 아, 족발. 오늘은 족발인가요? 맛있겠네요. 이 두 분 모두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6930님께서는요. 직업상 밤샘 근무라서 두 아이들 방학 시작되면 이 무더위에 아이들 간식 요리는 제 몫입니다. 아내는 주간 근무라 저를 믿고 손을 뗀 지 오래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잘 먹어주니 고맙네요. 오늘 점심 메뉴는 짜장면입니다. 덥긴 덥네요. 아, 언제 끝날지는. 네. 아, 근데 날씨가 더우면 그 부엌에서 불 앞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요리를 할 때 너무너무 덥잖아요. 물도 끓고 막 모두 이렇게 데피고 해야 할 때. 근데 부엌에서만 있어도 그렇게 더운데 더운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항상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네, 모두들 화이팅. 3647님께서는요. 귤디 출첵이요. 저희 신랑이 협찬 선물 소개하는 귤디 보고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구마구 느껴진대요. 하늘을 달리다 들려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제가 협찬 선물 소개할 때 되게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읽는 것도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선물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고스란히 다 드릴 수 있어서 선물 드리는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항상 즐겁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647님이 신청해 주신 곡 우리 함께 들을게요.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 3647님의 신청곡이었죠. 네,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 원래는 이정님의 노래였죠. 네, 오늘은 허각님의 목소리로 들러봤습니다. 저 노래 들으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문자들을 보는데 진짜 왠지 하늘을 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막 내가 그 원하는 그곳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1803님께서는요. 엄마가 다 나아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간만에 하늘도 예쁘고 기분도 날아갈 듯 좋고 모든 게 더 감사한 날이네요. 귤디 목소리 상큼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6520님께서는요. 귤디님 저는 오늘부터 일주일 휴가입니다. 흐흑 하면서 웃음 표시를 보내주셨는데요. 부럽다. 부러워요. 일주일 아주 편하게 원하는 일 일주일 동안 마음껏 하시면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뭐 이미 하늘을 달리는 날아다니는 느낌이지 않을까.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아다니는 둥둥 두둥실 떠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도 좀 덥고 태풍 소식도 좀 있어서 마음이 살짝 무겁긴 한데요. 부디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카밀라 카베오의 하바나 오늘 마지막 곡인데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우린 월요일에 다시 웃으면서 또 만나요.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 여러분 안녕.